이 그림을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외교적으로 다급해져서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런데 그동안 벌여온 첩보 활동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군사력으로 밀어붙이자니 내부적으로 약점이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쉽지 않은 거죠. 2025년 말 중국 공산당이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 위기를 한꺼번에 맞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상순 박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내막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외교, 경제, 첩보, 그리고 군사.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전혀 달라 보이는 분야의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폭풍, 즉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중국의 외교가 어떻게 꼬였는지부터 시작해서 경제 엔진이 왜 멈춰섰는지,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던 첩보망과 군대의 숨겨진 문제점들까지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위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선, 바로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25년 11월 말, 그 며칠간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죠?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더니 바로 다음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건 사실상 일본을 좀 눌러달라고 미국의 SOS를 친 그런 이중적인 행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이 통화 내용의 명백한 온도차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 문제를 꺼내고 싶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펜타닐이나 대두 같은 다른 문제에서 양보를 받아내려고 했죠. 한마디로 중국의 핵심 관심사는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경제 위기로 넘어가 보죠. 사실 이런 외교적인 움직임 뒤에는 항상 경제적인 압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경제 문제가 다른 위기들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무려 7달 연속으로 미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3%.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높은 관세 장벽에 막혀서 중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엔진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다른 나라로 수출 시장을 넓히려고 해도 결국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은 미국이라는 거죠. 소비 규모나 구매력 면에서 미국을 따라올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미국 시장이 막혀버렸으니 중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동안 미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중국이 무기처럼 사용하던 바로 그 히토류 카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대응이 아닙니다. 25년 만에 자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다시 만들고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호주, 일본 같은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여서 아예 중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중국이 쥐고 있던 경제적 무기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외교 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동안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또 다른 전선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던 중국의 거대한 비밀 공장망, 그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공장망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5열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돈 받고 일하는 스파이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자발적으로 중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인데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로운 엔지니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미인계부터 정치인을 포섭하고 심지어는 미국 유수의 대학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미인계, 이른바 허니트랩에 대한 전직 CIA 요원의 경고는 아주 섬뜩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과 약점을 파고드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정보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수법인데요. 평범한 유학생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무려 3,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세탁했다는 겁니다. 돈이 국경을 넘나들지 않으면서도 가치가 이전되는 이른바 미러플로우라는 방식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선입니다. 바로 군사 문제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약점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미국 경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요, 중국의 AI 군대는 겉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국가가 돈을 쏟아붓고 최고의 기술 기업들을 동원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실전 경험도 없고 부패 때문에 데이터는 엉망이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정보가 왜곡되는, 한마디로 카드로 만든 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군사력의 문제는 단순히 무기 개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이 또 다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이 사례가 그 심각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자본이 인도네시아에 공항을 지어놓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어떤 감독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걸 보고 국가 안에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였죠. 경제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주권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위기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이 결코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석 자료는 이 네 개의 위기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외교적으로 다급해져서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런데 그동안 벌여온 첩보 활동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군사력으로 밀어붙이자니 내부적으로 약점이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쉽지 않은 거죠. 하나가 무너지면 그게 다른 걸 끌어내리고 또 그게 다음 걸 무너뜨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2025년 말에 이 분석은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교, 경제, 첩보, 군사. 어느 한 분야의 위기가 다른 분야의 위기를 키우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이 거대한 시스템은 과연 이 압박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이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